시작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4학년 사실상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연구법에 관련돼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면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않고 얼굴이 없이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한 점도 많이 있는데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지만 연구법이나 통계학은 학부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학부의 커리큘럼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글을 나누다가 보면 이러한 어떤 연구법 수준에서 글을 쓰지 못하는 것들을 흔히 발견되게 돼서 학부에서부터 커리큘럼상에 이러한 연구법이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상 두세 시간 동안에 여러분하고 이 연구법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맛보기로 끝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법을 두째 시간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연구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논리적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연구법을 우리가 대할 때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systematic, logical 또는 logic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적입니다.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그걸 empirical, 경험적이다, empirical. 경험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experiential 이라고 쓰는데 영국법에서는 experiential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루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empiri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experient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경험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원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환원적이 무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갈 텐데 이 환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reductionistic 동사 형태는 reduce입니다. reduce는 무엇을 이렇게 줄여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줄여가다라고 하는 뜻은 자연계 현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지식을 얻거나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상들을 체험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체험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어떤 현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패턴 발견하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지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러한 패턴은 무엇이고 저러한 현상의 패턴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혼재한 현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줄여가면서 보다가 보면 그 나름대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연구를 하겠지만 이 얘기를 하겠지만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어요.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패턴 발견하기가 질적 연구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향성 보기입니다. 물론 이게 연구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완벽한 현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연구는 경향 발견하기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이 있는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질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도 따지고 데이터를 깊이 있게 연구는 하지만 이건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게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과 질적 연구하는 사람과 서로 비판하는 요소들이 강했었는데요. 양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일반화시킬 수 없는 연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고 질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양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어떤 경향성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깊이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비난을 하다가 원래는 사실은 요 근래는이 아니라 2000년 초기부터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와 서로 결합하는 결합적 연구, 그것을 우리가 fixed research라고 표현하는데요. mixed research. fixed research가 아니라 mixed research. 그러니까 혼합 연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혼합 연구를 통해서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상보적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하고 그러한 결합하는 혼합 연구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구하기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양적인 연구를 중시하다가 보면 질적인 연구가 조금 부족하고 질적인 연구를 중시하다가 보면 양적인 연구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로 질적인 연구 중심의 혼합 연구 또 양적인 연구 중심의 혼합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서로서로 부족한 그러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생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생 연구가 이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재생 연구라고 하는 것은 replication,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던 이러한 결과들,
결과를 처리해서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research finding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research finding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과가 나왔다면 같은 연구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비슷한 연구 집단, 샘플링 집단에 처치를 주거나 아니면 통계적 절차를 밟았을 때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재생 연구, replication study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해야 할 것을 측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데이터가 일정하게 나오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타당성은 validity, 영어로 validity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은 reliability. 우리가 rely on 그러면 무엇에 의존하다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reliabilit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믿어도 되느냐,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느냐와 같은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 연구에 있어서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은 우리가 응용 연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연구의 체계라고 했을 때 기초 연구, 기초는 현상 연구가 아니고 연구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여기서 파운데이션, 연구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조건의 실험실 연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실 연구는 현장을 중시한다라기보다는 실험실, 다시 바꿔 말하면 레버러토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연구가 응용 연구, 이것은 베이직 리서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어플라이드 리서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응용 연구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현장 연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험실 연구, 이건 현장 연구.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연구는 실험실 연구에 가깝겠습니까? 현장 연구에 가깝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연구이기 때문에 기초 연구라기보다는 현장 연구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용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 연구하고 응용 연구하고 겸한 연구를 중간적인 응용 연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간적 응용 연구는 제가 별로 현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 응용 연구 쪽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초 연구는 응용에는 제한적이나 연구자가 연구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실험실에서 연구 상황은 무한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학적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가 실제 세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Ecological Research라고 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질적으로 갖추어진 연구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질적으로 갖추어진 연구라고 볼 수 있는가? 첫째,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범위가 잘 설정된 연구를 질적으로 갖추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연구를 위해서 이 문헌이 잘 연구된, 그러니까 이걸 리뷰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리뷰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조사하는 토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페이퍼, 여기서 페이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읽은 논문을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문헌조사, 리뷰,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 능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고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 보면 글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문학적인 재질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학적인 글쓰기하고 논리적 글쓰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잘 쓴다고 해서 글쓰기를 이게 여기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논문 쓰는 걸 얘기하죠. 논문을 쓰는 게 잘 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가 가능한 가설의 구체화와 정의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가설, 여기 가짜는 거짓까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설정한 이론, 그래서 임시적으로 의심이 가는 이론을 문장 형태로 만든 기술, 영어로는 그걸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하겠죠. 이러한 문장으로 만든 기술을 가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연구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연구법에 있어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디자인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에 맞는 참가자의 선발, 그 다음에 그 참가자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성향,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고 디스크립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검증 절차를 밟는가, 통계적 처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어떤 처치를 주는가. 여기 사실 양적 연구에서 처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서베이 타입의 연구가 있고, 처치를 주어서 처치의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가 있고,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현상들이 다른 현상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한 처치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결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적절한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그것을 결과를 내가 도출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과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어떠한 일정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독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결과의 분석과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분석과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 연구의 의의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한 연구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토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때 보면 맨 처음에 서론이 나오죠. 서론에서는 왜 내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는가에 대한 어떤 사전 연구에 대한 리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연구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서론의 말미에는 그래서 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론 쪽이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가설,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위해서 참가자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디자인에 의해서 이 연구 가설 검증을 어떻게 했고 처치를 어떻게 줬는가에 대한 연구의 절차, 그 다음에 연구의 절차에 의해서 나타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결과 보고이고, 이것이 논의 마지막에 섹션 디스커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취해왔던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어떤 책을 인용했는가, 또 어떤 논문을 인용했는가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 문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